역사에 기록되기 훨씬 전부터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은 맑은 날이면 87.4km 떨어진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독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영토로 인정하던 과거, 독도는 울릉도에 속한 섬으로 여겨졌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엄마와 아들 관계의 두 섬은 분명 대한민국 영토인 것. 독도는 크게 동도와 서도 그리고 89개의 크고 작은 바위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남동쪽에 있는 동도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우산봉이라고 하지. 동도에는 유인 등대를 비롯해서 500톤급의 선박을 댈 수 있는 동도 선착장과 용감하게 독도를 지키는 독도 경비대가 있지. 또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알리는 독도 영토 표석도 있어. 북서쪽에 있는 서도는 맨 꼭대기 부분이 매우 험준해 서도의 봉우리는 대한봉이라고 불러. 서도에는 주민 숙소가 있어 이곳에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지. 또한 서도에 있는 천연 동굴에는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오는데 이곳이 바로 물골이야. 독도에는 89개의 크고 작은 바위섬들과 다양한 지형들이 있어. 대표적인 지형과 바위들을 소개하자면 동도에는 우물처럼 하늘이 보이는 천장굴이 있고 독립문처럼 생긴 독립문 바위가 있어. 서도에는 촛대처럼 생긴 촛대 바위와 3개의 동굴이 있다는 삼형제 굴바위 등이 있어. 보면 볼수록 신기한 바위들이 독도에는 아주 많아. 탄건을 쓴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탄건봉이라고 불리는 봉우리도 있고 코끼리처럼 코가 늘어진 모양의 코끼리 바위도 있지. 독도는 역사적, 정치적, 지리적, 생태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소중한 곳이야. 독도 바다는 따뜻한 바닷물인 난류와 차가운 바닷물인 한류가 만들어내는 바다 환경을 갖고 있어서 황금어장으로도 불리지.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는 회류성 물고기인 연어, 송어, 대구는 물론 꽁치, 오징어, 다시마, 미역, 해삼, 문어, 전복까지 수산자원이 매우 풍부한 것으로 유명해. 뿐만 아니라 독도에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 있는데 바로 가스 하이드레이트야. 작은 바다 생물들이 썩어서 만들어진 퇴적층에서는 가스와 물이 결합해 딱딱한 고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가스 하이드레이트지.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불을 붙이면 불꽃을 내며 탄다고 해서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기도 해.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독도 근처 바닷속에 많이 묻혀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렇게 독도는 역사, 지리, 자연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땅이라는 것 잊으면 안 돼. 동해백길 따라 동쪽 끝에 다다르면 대한민국의 땅 독도가 보입니다. 우리 역사서의 기록으로 확인되는 독도의 시작은 1500년 전 신라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인 울릉도와 독도를 복속시키면서 우리 영토에 속하게 됐다는 내용을 담은 삼국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독도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 기록입니다.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로 기록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을자 조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된 상황에 제대로 된 대응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라는 무주지론을 내세워 다케시마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우리나라가 독도에 대한 주권 행사를 했다는 가장 강력한 근 우리가 독도를 다시 찾은 건 1945년 광복과 함께였습니다. 그렇게 독도는 한국품으로 돌아옵니다.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에 독도를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로부터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1693년 조선의 어부였던 안영복이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일본인들을 발견. 안영복은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일본 어부들에게 항의했지만 오히려 일본으로 납치되고 맙니다. 안영복 사건으로 조선과 일본 양국 간 영토 문제가 대두되자 에도막부는 도토리본에 질의를 합니다. 즉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에도막부는 1696년 1월 28일 일본인들의 죽도 도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이 어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안영복은 재차 일본 땅으로 건너가 또 한 번 독도는 조선 땅이다라는 확인을 받습니다. 이런 일본 측의 공식 입장은 에도 막부를 거쳐 메이지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문서가 등장합니다. 바로 일본의 태정관 지령.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탄핵한 후인 1876년 내무성 소속의 관리가 지적조사를 위해 시마네현에 갔다 독도 귀속 문제에 대해 내무성에 문의를 합니다. 하지만 단독 판단이 어려운 영토 문제로서 다시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 확인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이는 곧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고유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확고한 기록입니다. 1905년 이전까지 일본은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한 사실도 없으며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독도도 이때 의심할 나위 없이 우리 땅으로 반환되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이런 혼란을 틈타 독도에 세 차례나 무단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 조직된 독도의용 수비대는 1953년 4월부터 1956년 12월까지 독도에 침입한 일본 어선과 순시선 등에 맞서 독도를 지켜낸 순수 민간 조직입니다. 한국전쟁에 청전한 경력이 있던 홍순칠 대장을 중심으로 울릉도에 살고 있던 청년들이 힘을 모아 자비로 장비와 무기를 마련해 일본 순시선을 격퇴하기도 했으며 독도 바위벽에 한국령이라고 하는 글자를 새겨넣기도 하였습니다. 1956년 독도의용 수비대는 사실상 임무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수비대원들은 다양한 형태로 독도 지키기나 독도 가꾸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50년 동안 대한민국은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 과정에서의 첫 번째 희생양입니다. 한국인들에게 독도는 영토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한국의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억지 논리를 일본 정부 공식 주장으로 삼고 자국 교과서에 실어 양국민 간의 사이를 악화시켜도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